네, 거래소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다가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은 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600억 원대 순매도가 거래소에서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긴급 진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임증권 이웅찬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뭐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좀 견조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일단 너무나 좋게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국제 금리도 오르고 상당히 시장이 부담이 됐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지금 제가 저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제 미 국내 증시는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울 만큼 많이 내려왔는데 네,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불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금리 상승에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트럼프 정권의 정책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물가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CPI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CPI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그 과거 이제 바이든 정권 때부터 지금 계속 트럼프가 아직 취임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자체는 지금은 우리가 CPI 자체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약간 그런 쪽에 트럼프가 되면은 혹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튼 가장 중요한 CPI 지표가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MOM으로 한 0.2에서 0.3 정도 그리고 YOY로 한 2.9 정도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도 안 좋은데 트럼프 정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을 계속 압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의 금요일 조정은 이제 국채금리 상승 쪽에 무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시장이 워낙 강하고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결정이 동결이 아니라 향후에는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여러 의견을 뭐 인하를 해야 된다는 위원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결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은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하를 이제 못하게 되고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해서 연장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프라이싱이 되어가는 쪽인 것 같아요. 이번 고용 지표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게 연말에 약간 이제 쇼핑 시즌을 앞두고 도소매 쪽에서 약간 이제 인력 증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트럼프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십시일반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우리가 발언을 계속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트럼프 정권의 이런 그 정책 리스크 그리고 물가 리스크 이런 경기가 항하지 않는 리스크들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려면 결국에는 뭔가 지표든 뭔가 증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표가 악화되든지 좀 증시가 좀 조정이 좀 더 나오든지 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금리 추가 인하를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두 번 연속 인하를 했고 이번에는 3번 연속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수 경기 워낙 안 좋고 지금 뭐 연말부터 해서 워낙 경제도 안 좋았는데 여기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있으면서 또 연말 이런 소비 시즌까지 별일 없이 그러니까 소비 대목 없이 이렇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우려가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가가 안 잡혔느냐? 물가는 많이 잡혔어요. 내려왔고 그다음에 경제도 안 좋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
가격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이제 상승세가 지금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은 이제 환율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환율이 꼭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 단기 금리, 기준금리 격차만으로 결정되는 건 또 아니고요. 네. 또 환율은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민연금의 이제 환해지 물량의 언와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이게 뭐 국민연금 쓰는 게 맞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높게 이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긴축 정책, 이제 고금리 정책을 밀고 가면은 그게 환율에 도움이 되느냐면은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면서 그렇지 않을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 여지도 추가 여지도 좀 더 열어둘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연초 증시로 보면 국내가 상당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좀 지속될지가 이제 걱정이긴 한데 본격적인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4분기 삼성전자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저 계속 말씀드리듯이 과거 실적보다는 여기에서 실적이 어지간히 나쁘더라도 코스피가 더 빠질 수 있겠느냐 해보면은 뭐 2,400대에서는 웬만해서는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측면에 있어서도 4분기 이익이 지금 실망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5년도 올해 이익이죠. 올해 이익의 추정 전망치는 한 210조 원 코스피에서 순이익 정도 추정이 되고 그 추정치가 연말 연초 들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경기가 막 그렇게 막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더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환율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이제 수출 기업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분기에 실적 삼성전자부터 해서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피가 여기에서 하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워낙에 약간 주정이니까 특별한 뭐 주도주의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국내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원래는 항상 그래왔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주가가 쭉 올랐다가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벤트의 세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년간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12월에 조금 이제 헬스케어가 오르더니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로 주가가 미리 오르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세론은 이벤트 아니냐, 그러니까 파는 이벤트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내용을 좀 더 잘 봐야겠죠.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요. 미국 상황을 좀 보자면 빅파마들이 언제나 참석하고 인수를 타진을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제 빅파마의 파이프라인 인수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뭐 고금리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책 불확실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에 지연이 된 만큼 파이프라인 인수 소식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도 좀 있고요. 또 이제 AI 쪽으로도 이제 조금 확대 가능성이 좀 있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한번 출격을 했었는데 올해도 네. 참석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헬스케어 관련 이벤트들이 AI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초에 항상 있는 행사들이죠. CES 다음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JP모건 컨퍼런스는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투자 관련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소식들이 어떤 뉴스가 또 쏟아지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의 이슈가 이제 KRX TMI라는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통합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TMI 지수라는 것 자체가 토탈 마켓 인덱스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보를 뭐 과하게 많이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TMI 한다고 하죠. 예, 근데 실제로 정보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토탈 마켓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 예, 그런 지수고요. 전 종목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유동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제 지수를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피, 코스닥 통합 지수가 과거에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KRX 300과 같은 그런 지수들도 있었고 사실 KRX 300이 그럭저럭 꽤 잘 만든 지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새로 생긴다고 해서 막 없던 거가 새로 생긴다 꼭 이렇게라기보다는 과거에 이런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완전 토탈 마켓에 대한 그런 유동 시가총액에 대한 그런 인덱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시장이 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유동시가총액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을 따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합산한 그런 통합지수가 점점 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대신에 이게 시장에 큰 임팩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보고 시장을 하나의 전체 시장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후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혹시 세울 것이 있다면 세워봐야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한 뭐 유망 종목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일단 저희 뷰가 일단 국내 증시는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와서 웬만하면은 수급들이 들어 올릴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증시는 더 빠지면 사자,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가 또 그러면 쭉쭉 오를 것이냐면은 이번에는 대외 리스크가 좀 문제예요. 지금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금리도 문제입니다만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 미국의 부채 문제,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일단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뭐 첫날부터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내겠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정명령일지 뭐 당장 관세는 아니겠지만 뭐 이민자 관련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이제 나이스한 그런 좋은 정책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을 좀 해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전략은 내려오면 계속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막 신나서 더 추가로 사지 말고, 올라갈 때는 조금씩 줄이면서, 특히 대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가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도 테크가 조금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초부터 하이닉스가 좀 신나게 이제 테크가 쪽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꼭 그 부분이 주도주가 된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 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도주가 딱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코스피가 연초부터 꽤 올랐는데 뭔가 업종별 순환매 위주로 이렇게 나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딱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를 찾아서 계속 쭉쭉 올려간다기보다는 이런 시장 순환매, 업종 순환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대외 요인 리스크에 조금 더 주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